숭산어록. 오늘은 부처님께 죄를 털면 중에서 특별한 약과 대사업에 대해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에 제자 한 사람과 숭산 선사께서 프로비던스 선원의 선사님 방에서 차를 마시며 한담하고 있었다. 한 제자가 선사께 질문을 올렸다. 사람들은 선사님께서 특별한 약이라고 부르는 마약이나 환각제를 복용하다가 결과적으로 참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약을 복용하는 것은 좋습니까? 나쁩니까? 선사께서 말씀하셨다.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니까. 보다 중요한 것은 왜 그들이 마약을 복용하느냐 하는 이유다. 알겠느냐? 다른 제자가 말했다. 좋지도 나쁘지 않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선사께서 말씀하셨다. 깨닫기 위해 약을 복용하는 것은 좋다. 황홀한 기분을 느끼기 위해서 약을 복용하는 것은 그다지 좋은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약을 먹음으로써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인가요? 가능하지. 많은 사람들은 이름과 모양에 집착하고 있다. 그런 사람들이 이 약을 5시간 혹은 10시간 복용하게 되면 꼭 죽음을 경험하는 것과 같이 된다. 그들은 자신의 육체와 또 육체가 바라는 것으로부터 아무런 장애를 받지 않게 된다. 꼭 꿈과 같은 것이다. 의식의 자유로운 활동과 어바의 자유로운 작용만을 느낄 뿐이다. 그래서 그들은 인생이 모두 공한 것임을 깨닫게 된다. 사는 것이 죽은 것이고 죽은 것이 사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끼리 싸운다거나 다르다는 것이 소용없다는 짓이고 틀린 생각에서 비롯된 결과라는 것을 똑똑히 깨닫는다. 그들은 더 이상 부자가 되겠다거나 성공하겠다는 욕심을 내지 않는다. 부자이거나 가난하거나 성공했거나 실패했거나 이 모두는 똑같은 것이다. 죽고 난 뒤에는 결과가 똑같기 때문이다. 맨 처음 질문을 한 제자가 말했다. 선사님께서 제게 하루에 2번씩만 그 약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선사께서 말씀하셨다. 1번 혹은 2번만 복용하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자주 복용하면 위험하다. 그 약에 집착하게 되기가 쉽기 때문이다. 너는 이미 참선을 하는 수행자이다. 그러므로 이미 인생이 공하다는 것과 어떤 것이 참다운 길인지를 잘 안다. 내가 몸에 병이 있을 때에는 간혹 독약이라도 복용해야 될 경우가 있다. 그렇지만 다시 몸이 건강해졌을 때에는 약은 필요치 않다. 게다가 이 특별한 약은 어떤 종류의 병을 치료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다른 종류의 질병을 유발시킨다. 이것을 복용하게 되면 많은 집착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일하기 싫어하게 되고 돈 벌기를 싫어한다. 너는 마냥 쉬기만 하는 것을 좋아하느냐 아니면 정원에서 일도 하고 음악도 듣고 예술을 감상하는 것이 좋으냐? 돈을 안 벌어요. 원 세상에 그럴 수 있나요? 이것이 자연주의 생활이니 히피 생활에 집착하는 것이다. 참선인에게는 적합하지 못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특별한 약을 먹고 스스로 깨닫는다. 그러나 그런 깨달음은 단지 생각에 불과한 것이다. 그것은 견성이 아니다. 진정한 공을 증득했다는 것은 모든 생각이 끊어졌음을 뜻한다. 좋아하는 것도 싫어하는 것도 없어야 한다. 자연주의 방식대로 사는 것도 좋고 플라스틱 방식대로 사는 것도 좋다. 그러나 그 무엇도 집착함이 없어야 한다. 3번째 제자가 말했다. 선사님,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참선을 합니다. 저도 하지만 사업가, 법률가들도 참선을 합니다. 저는 자연주의 생활에 집착하지만 그들은 대사업에 집착합니다. 그런데도 선사님께서는 그들에게 사업을 포기하고 참선만 하라고는 안 하시면서 제게는 자연주의 생활을 내던지고 참선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것은 업이 다른 때문이 아닐까요? 선사께서 말씀하셨다. 너희 생활이 자연주의 방식인 것 자체는 좋다. 사업가가 방식의 삶 또한 좋은 것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그 이유이다. 만일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돈을 벌거나 자연주의 생활을 원한다면 이것은 좋지 못하다.
만일 내가 너희 욕구를 끊어버리면 그때는 사업은 사업이 아니다. 부사랭이 되고 자연주의 생활도 자연주의 생활이 아니라 부사랭이 되는 것이다. 그때 너는 사업도 자연주의 생활도 모두 다른 사람에게 참다운 길을 가르쳐주는 도구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선사께서 자연주의 방식의 삶을 가르칠 수 있으십니까? 물론이다. 그것에 집착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가르친다는 것은 아주 훌륭한 일이다. 자연주의 생활이란 고차원적인 부사랭이다. 어떻게요? 진정한 히피들은 아무것도 장애를 받지 않는다. 내가 돈이 없어서도 되고 집도 없고 갈 곳도 없어도 그만이다. 아무 데서나 자고 아무 것이나 먹는다. 이렇게 인생 전체가 자유롭다. 나는 무엇을 해도 된다. 아무런 장애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이런 히피 정신은 아주 좋은 것이다. 이는 아주 고상한 정신이다. 그러나 많은 젊은이들은 히피나 자연주의 생활 자체에 집착한다. 이것은 좋지 못하다. 만일 내가 집착을 한다면 히피 생활 자체가 장애물이 된다. 너는 일체의 생각과 자신을 위하여는 모든 욕구를 끊어버려야만 한다. 그러면 너는 곧 견성한다. 히피 정신은 견성과 머리카락 한 개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만일 히피가 스스로 히피라는 집착을 끊어낼 수만 있다면 이렇게 느낄 것이다. 아, 이것이 견성이로구나. 미국에 와서 내가 처음으로 만난 제자 중 한 명은 노란 머리를 길게 묶고 다니는 히피였다. 하루는 내가 그에게 그 머리를 자르면 좋겠는데 하고 말하자 그가 안 돼요. 저는 이 머리 모양을 좋아합니다. 하고는 말했다. 그래서 나는 이런 말을 해주었다. 내가 머리카락에 집착을 하면 견성을 할 수 없다. 정말입니까? 그럼 견성을 한다는 것은 완전한 자유를 의미한다. 내가 머리카락에 집착하면 그때는 머리카락이 장애가 된다. 내가 장애를 갖고 있는 한 견성은 이룰 수 없다. 좋습니다. 그럼 머리카락을 자르지요. 좋다. 이제 너는 머리카락을 자를 필요도 없다. 그래서 그는 진정한 히피가 되는 것은 아무런 집착도 안 갖는 것임을 배웠다. 그 후 그는 열심히 수행정진에서 곧 깨닫게 되었다. 첫 번째로 질문을 한 제자가 다시 말했다. 사업가도 장애를 안 가질 수 있을까요? 선사께서 말씀하셨다. 그가 아무런 욕심을 내지만 않는다면 가능하다. 만일 그 사람을 돕기 위해 돈을 번다면 그때는 선이 사업이고 사업이 선이다. 둘이 아니다. 모든 직업이 똑같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한다. 단지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것에만 관심을 갖는다. 이는 소아이다. 그러나 만일 모든 사람을 돕기 위해 돈을 벌면 그 사업은 훌륭한 사업이고 대사업이 된다.